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시는 MTN 김수헌 센터장님. 네. 저희가 잠깐 MTN으로 파견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언더스탠딩의 국민 편집장입니다. 그렇죠. 언더스탠딩이 맞습니다. 좀 어려워서 저희가 다 그게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잠깐 그 일종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관파천 같은 그런 곳입니다만 국민 편집장님 다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솔직히 MTN 화면보다는 여기가 더 편안하죠. 이제는 이게 MTN 마음의 고향이죠, 뭐. 예, 네. 언더스탠딩은 이제 마음의 고향이고 항상 뭐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최태원 SK 회장의 핫한데요. 그 가정법원 판결이 실제로는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이제 뭐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주네 마네부터 시작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뉴스들도 꽤 이제 잘 읽히고 있는데 오늘은 주식회사 SK그룹의 지주회사인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혹은 그 회사의 히스토리가 어떤 거길래 이런 판결이 났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중요하게 해주신다고 그 어디에도 보도된 바 없는 네. 나만 아는 뉴스. 판결문을 굉장히 정독을 하고 오셨답니다. 예. 사실 기자들은 그날 그렇게 판결 내고 나면 그렇죠. 뉴스 하나 발췌도. 쓰고 다음 날에부터는 덮어버리죠. 또 다른 뉴스 하기 바빠. 막 동해안에 석유 나오고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야 되는데 김수현 편집장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면 이게 뭐야? 하는 게 막 발견이 됩니다. 오히려.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하고 우리 이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 우리가 뭐 흔히 그 세기의 이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큰 그 가사 이혼 소송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크게 또 이슈가 됐던 이유는 1심 판결 대비해서 2심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 그 분배액이 그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는 뭐 한 노관장한테 한 600억 남짓 대주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1조 3,800억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조 3,800억 판결의 가장 큰 부분은 그룹의 지주회사 SK 주식회사 그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눠라.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과거에 그 친족들한테 SK 주식을 증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9천억 대가 되는데 예. 이미 증여해서 나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분할 대상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 저 이혼할 때 부부 재산 가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그러니까 동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SK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어떤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남편이 일방적으로 친족들한테 나눠줬다. 아니면 뭐 시댁에다 남편이 시댁에다가 뭘 해줬다. 같이 공동으로 읽은 건데 예. 그러면 당연히 분배 대상은 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채워넣고 반 나누고 정산해라. 그렇죠. 그 금액을 이제 분배 대상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건 넣을 수는 있고 법적으로. 예. 그 다음에 최 회장이 이제 TRS라는 계약 형태로 SK 실트론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금융회사 명의로 지금 소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최태원 회장이 그 SK 실트론 지분을 다시 갖고 올 겁니다. 적절한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게 한 7천억 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분할 대상에 들어갔어요. 이런 이제 굵직한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장 주식이 한 4조 원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4조 원대 중에서 한 35%를 노관장한테 주라고 하니까 이게 1.38조 정도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지주회사 SK 주식회사 주식은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분할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한텔레콤 지분이 오늘날 그 지주회사 지분이 된 건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한텔레콤 주식이 오늘날 지주회사 주식이 되었나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지
제가 뒷부분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존 뭐 언론 매체에 그렇게 보도되지 않았던 조금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해볼 거리가 되는 이슈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91년에 대한텔레콤을 설립을 합니다. SK그룹이 이제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서요. 근데 유공이 그 당시에 유공이 70%, SK건설이 30%를 출자를 하죠. 근데 92년도에 가서 이 대한텔레콤이 제2 이통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고 최종현 회장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 사돈 관계잖아요. 최태원 회장하고 노관장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잡음이 났죠. 뭐 특혜다 이러면서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 이동통신 그 사업자 그 선정을 이제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에 가서 SK가 결국은 이제 이통 사업에 진출을 하는 게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공기업. 여기 이제 민영화를 할 때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동통신 그 사업자 선정으로 받은 건 아니고 그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때 이제 경쟁 입찰을 해서 이동통신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 그 SK그룹 그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계열사들 중에 대한텔레콤은 없었어요. 뭐 유공이라든지 뭐 흥국석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 말에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앞에서 그 유공이 그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출자해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요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요 인수 자금은 그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증여를 해준 2억 8천만 원, 2.8억을 들여가지고 유공이 보유한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최태원 회장이 이제 94년도 말에 인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유공은 그 뒤에 주식회사 SK로 이름을 바꾸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최종현 회장은 돌아가시고 최태원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한텔레콤이 SK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텔레콤하고 SK 그 컴퓨터 통신이 합병한 회사가 SK CNC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SK CNC. 저게 이제 현재 SK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그렇죠. 그룹의 지주회사가 맞습니다. 됐는데 예, 예. 저 때도 SK CNC라고 하는 이른바 최태원 회장 개인 회사를 가치를 부풀리고 기존에 있던 지주회사 가치는 떨어뜨려서 합병을 하는 바람에 저거 다 그냥 꿀꺽한 거다. 네, 마치 네.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이 예. 삼성물산 그 가치는 떨어뜨리고 네. 에버랜드 네. 가치는 높여서 합병하는 바람에 또 그냥 꿀꺽 예. 먹었다. 그거라고 이제 거의 유사한 사건이 뭐 그런 그 이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돈으로 인수한 대한텔레콤하고 SK 컴퓨터 통신이 합쳐지면서 이 회사가 CNC가 됐고 이 SK 컴퓨터 통신이라고 하는 뭐 이 회사는 그룹 내에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뭐 운영 보수를 하는 그런 회사였죠.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룹 내에 이제 안정적인 일감이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요때까지만 해도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 주식회사 SK 있죠. 요거는 이제 그룹의 지주회사격인데 밑에 뭐 자회사들을 막 많이 달고 있어요. 여기 대주주는 SK 상사였단 말이에요. SK 네트워크스 오늘날에.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SK CNC를 지배를 하고 있었죠. 네. 자, 요런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SK CNC가 SK 주식회사 SK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를 해서 예. 이걸 주식 전환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C가 주 SK의 2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예. 8.5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SK 상사가 주 SK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할 때 그거를 CNC가 또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가면서 요 CNC가 주 SK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예. 한 10% 넘게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지배 구조가 나래비를 쓰게 되죠. 최태원이 CNC를 지배를 하고 CNC가 주 SK를 지배하고 요 주 SK 밑에는 여러 계열사들이 예. 달려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요 이제 요 주 SK가 또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어떤 지배 구조로 가게 되냐면 최 회장이 이제 CNC를 33% 지배하고 CNC가 주 SK를 32% 지배하는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아까 2%가 이야기한 CNC와 주 SK 간의 합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합병회사 이름을 그냥 주 SK로 하는 거죠. SK 주식회사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최 회장이 주 SK, 요 지주회사를 지배를 하는데 23.4%. 요게 25년도에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주 SK 밑에는 계열사들이 쭉 달려있는 형태. 그러니까 2015년에 가서 비로소 이제 완전한 그 지주회사 체제로 CNC하고 주 SK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최 회장이 주 SK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SK 주식회사, 주 SK의 그 주식이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자, 최종현 회장이 이제 최태원에게 2.8억을 증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대한텔레콤을 샀고 그 대한텔레콤이 CNC로 변하게 되고 CNC가 이렇게 지주회사 그 주 SK로 가게 되는 형태죠. 예. 요 과정에서 뭐 분할도 있고 뭐 액면 분할도 있고 뭐 기업 분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로 이렇게 예. 가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주 SK 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최태원 회장이 친족들한테 좀 많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또 기관들한테 좀 증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한 18.4%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심에서는 이 대한텔레콤 지분이 결국은 그 주 SK 지분으로 됐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유재산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특유재산. 특유재산이 뭐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하더라도 이제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총각일 아니면 때부터 있었던 재산이다. 그렇죠. 저건. 뭐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뭐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그 어느 일방이 뭐 상속이나 증여로 받게 된 거. 그런 거는 이제 결혼 안 하고 특유재산으로. 총각이었더라도 노총각으로 늙었더라도 저 재산은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특유재산인데 물론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뭐 다 항상 뭐 이혼할 때 분할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또 뭐 이게 그 뭐 한쪽의 배우자가 이 특유재산의 뭐 가치 증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뭐 상속 증여 받은 것도 뭐 아주 옛날에 상속 증여 받아가지고 부부 생활을 또 오래 했으면 특유 재산이라도 적절하게 갈라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1심 재판부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 주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야 이거 증여 자금으로 대한텔레콤을 매수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2심 재판부가 이야기를 왜요?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주식은 그냥 다 분할 대상으로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 대상 그 커진 거죠. 재산이 한 4조 원까지 예. 그렇게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의 최대 이슈가 뭐냐면 증여 자금을 둘러싼 논란의 7분.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붙여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는 거를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항상 좀 논쟁적인 이슈를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아 절마 저거 저 사람 저거 뭐 누구 뭐 편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최태원 회장 편도 아니고 노소영 회장 편도 아니고 뭐 그 두 사람이 한쪽 편을 든다고 해서 저한테 뭐 일확천금을 주겠습니까? 편들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 제가 뭐 판결 내용이라든지 뭐 취재한 거 자료 뒤진 거 저 어제 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이 자료 뒤진다고 왜 오늘 낮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낮에는 자료를 못 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뭐 말을 하기가.
근데 이제 이 아까 논란의 7분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년도 5월 달에 최종현 회장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네. 2억 8,690만 원이 인출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른 계좌로 이렇게 대체 송금이 된 게 2억 5천이고 네. 나머지 돈은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A은행의 계좌로 가게 됩니다. 네. 제가 A은행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모르는 그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그냥 A은행 계좌로 표현할게요. 자, 2억 8,690만 원이 이렇게 A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5개월 뒤인 94년 10월 31일에 최태원 회장이 개설한 제일은행 계좌에 현금과 수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2억 8,697만 원이에요. 7만 원 차이가 나죠. 7만 원만 보탰네. 네, 7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2심 재판부에서는 최종현 계좌에서 나온 이 2억 8,690만 원하고 5개월 뒤에 최태원 계좌에 꽂힌 2억 8,697만 원, 7만 원 늘어난 거 이게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이 돈이 심에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 시차가 좀 5개월 난다. 그러니까 이 5개월간에는 이 A은행에 아마 계좌에 묻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이 5개월간의 이 돈의 자금 흐름을 알 수가 없다. SK도 이 A은행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 계좌인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거를 재판부에 소명을 못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최종현 계좌에서 빠져나갈 때는 현금이 빠져나오고 이제 다른 계좌로 이렇게 이체가 들어가는 이체가 됐는데. 대체. 예. 그런데 최태원 그 계좌로 들어올 때는 현금과 수표 형태로 들어왔다. 이게 좀 뭐 약간 들락날락거린 그 방식이 조금 다르네.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 차이가 나네. 이렇게 이제 예, 하여튼 7만 원 차이가 나네. 하여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통장에서 당신 아빠라고 하면 최종현 회장. 그렇죠. 예. 아빠 통장에서 2억 몇 천만 원이 나왔고 7개월 후에 아들 5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아들 계좌로 2억 몇 천만 아주 유사한 금액이 네, 한 7만 원 차이가 되는 들어갔다는 돈이 건데 들어간 거죠. 아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아빠가 갖고 있던 돈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정황상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라는 건데 재판부는 그 돈 아빠 돈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쪽에서는 94년 5월달에 최종현 회장이 자 이런 거는 뭐 밑에 직원들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경영기획실 뭐 아니면 재무팀에 지시를 해서 2억 8,690만 원이 인출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야 이거 저기 그 대한텔레콤 지분이라는 게 비상장 주식인데 이것도 뭐 거래하다 보면 뭐 공정거래 가격으로 했네 안 했는데 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추가로 좀 제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좀 근거 자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한 5개월 뒤에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거친 A 계좌 있죠? A은행 계좌. 이건 솔직히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문서 보존 기관도 경과하고 이렇게 이게 뭐 30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표 사본이 남아 있을 리도 없고 뭐 거래 전표를 확인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다. 다 뒤지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을 아들 명의로 주려고 아버지인 최종현 창업주가 그렇죠. 예. 자기 통장에서 돈 뽑아서 일단은 태원이 통장으로 넣어줘라 예. 라고 한 후에 그 돈 가지고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는데 예. 재판부는 이 돈은 이 아버지 돈이라고 볼 근거가 네. 없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런 이유들로 예, 예. 해서 이거 자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네. 이거 최종현 그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 사라고 너 준 그 돈하고 똑같은 돈이 최태원한테 그 꽂혔다고 보기 좀 보기는 어렵네. 어렵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94년 10월 31일 날 최태원 회장의 제1은행 계좌에 2억 8,697만 원이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약 한 달 뒤인 이제 11월 21일 날 오후 4시 27분에 제1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이 돈이 전액으로 현금으로 인출이 되면서 이 계좌는 바로 해지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좌는 일회성 계좌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전 일회성으로 개설됐다가 지금 현금 인출하면서 바로 해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시 27분에 석관동 제1은행 지점에서 돈이 인출이 다 되면서 4시 34분에 당시에 조흥은행 광교 지점에서 자기압 수표 2억 8천만 원이 유공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공이 대한텔레콤 지분 70%를 갖고 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대한텔레콤 70%에 대한 주식 대금으로 자기압 수표 2억 8천만 원이 조흥은행 유공 계좌로 자기압 수표로 입금이 되면서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4시 27분, 4시 34분. 요 7분인데 이 석관동 지점 제1은행하고 조흥 광교 지점 간의 거리는 11km. 근데 이 돈 거래가 자금 이체 거래가 7분 만에 일어났는데 이게 7분 만에 이게 가능하냐? 라는 게 재판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하게 됩니다. 예. 저기서 떠오르게 돈 됩니다. 뽑아가지고 절로 가야 되는데 7분 만에 그게 예, 가능하냐? 이게 7분 만에 가능하냐? 현금으로 갖고 와서 자기압 수표로 바꿔서 예, 유공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을 했다. 석관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뽑힌 게 7분 뒤에 그 광교 조흥은행 광교 지점에서 자기압 수표 형태로 유공 계좌로 쏴지는 게 이게 7분 만에 가능하냐? 일단 물리적 거리는 11km다. 좀 어려울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예. 이게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7분 만에 불가능해. 그래서 그 돈이 아니다.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여기 석관동에서 뽑아진 돈이 여기 7분 뒤에 광교 지점에서 자기압 수표 형태로 갔다는 거, 뭐 돈은 뭐 2억 8,600만 원, 뭐 2억 8천, 뭐 거의 유사하지만 동일성을 인정 못한다고 한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이 이제 돈을 이제 큰 금액을 넣거나 뺄 때는 야. 지폐 개수기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다다다닥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안 하잖아. 우리 가서 이제 옛날에 보면 다다다닥 하면 이제 뭐 탁탁탁 해가지고 또 넣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폐 개수기를 2회 반복해서 확인한다. 은행 직원들은. 근데 이게 1분당 1,800매를 넘지 못한다. 그때는 5만 원권도 없었어. 그냥 네. 만 원짜리인데 이게 1분당 1,800매를 넘지 못하니까 이게 뭐야? 2억 8천만 원을 만 원권으로 인출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 1,800매를 지폐 개수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려면 몇 분 나와요? 한 10몇 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한 네. 10몇 분 걸리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어떻게 7분 만에 이런 거래가 일어나지? 더군다나 또 은행에서는 이제 이거 띠. 한 100만 원 단위로 만 원짜리 100개 하면 이제 이 띠를 또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손빠르게 싹 묶잖아요. 이제 이거를 야 석관동 지점에서 돈을 뽑아서 막 현금 개수기 돌려서 이제 100만 원 이제 단위로 해서 띠지를 해가지고 주고 그거를 갖고 뭐 조흥은행 광교 지점에 가가지고 그러면 광교 지점에서는 이게 2억 8천이 맞는지 또 띠지를 풀어가지고 또 다다다닥 돌려야 되고 이게 어떻게 7분 만에 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 이게 7분 만에 가능하냐. 근데 저게 당시에도 최종현 회장이 본인 돈으로 텔레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아들 최태원에게 그 앞으로 유명할 것 같은 대한텔레콤 주식을 주려고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는 그냥 야 너 가져하면 되는데 최태원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 사야 나중에 뭔가 근거가 될 것 같으니 예. 최태원 그 통장으로 뭐 2억 8천만 원을 몇 달 전에 넣어주고 예. 그날도 최태원 계좌에서 돈을 뭐 뽑아서 예, 석관동에서 뽑아가지고 뽑아서 다시 그 유공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네.
번거롭게 그 최태원 계좌를 활용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면 그 당시에 그냥 최태원 계좌에다 넣어있던 돈을 네. 유공 계좌로 자동 이체를 하면 되지. 네. 저기 60년대도 아니고 네. 그때만 해도 인터넷 뱅킹까지는 없었어도 폰 네. 뱅킹 이런 거 있었을 텐데 예, 예. 그냥 다이렉트로 쏘면 깔끔한 걸 왜 현금으로 네. 뽑았다, 수표로 찾았다, 석관동으로 갔다 네. 이걸 왜 했어요? 요게 회장님 일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여기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하고 정은행 광교 지점 사이에 또 그 어떤 은행의 계좌를 거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B은행이라 할게요. 이게 아직도 이제 그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B은행 계좌를 거쳐서 이렇게 정은행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대기업에 밑에 이제 재무나 이런 데 일하는 친구들이 회장님 돈이 뭐 결제가 되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뭐 30년 전에는 뭔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돈 세탁을 했구나. 그렇죠.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늘상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건 오히려 이제 세탁하지 말고 바로 가야 되는 네. 게 깔끔한 돈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재무팀 예컨대 시켜놨더니 뭐 늘 하던 신동으로 세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증여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서 보내고 현금으로 뽑았다가 자기합수표로 뭐 넣는다든지, 예, 뭐 이런 약간 좀 나름대로 몇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게 나도 그냥 모르게 똑같이 해버렸네. 그렇죠. 하던 뭐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저 김상훈 기자도 이진우 프로의 돈을 혹시 뭐 관리하게 되거나 다이렉터로 해서 추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야 이렇게 됩니다. 뺐다가 다른 예.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뺐다가 그러면 재무팀 직원들이 두 명이 한 명은 석관동 가서 빼고 있고 한 명은 그렇죠. 저쪽 광교지점 가서 넣고 맞습니다. 있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어차피 회사 돈 갖다 쓰고 나중에 예. 뭐 이렇게 똔똔만 맞추면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자, 최 회장 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 회장 쪽이 이제 30년 전에 막 그 자료들을 다 이제 다 뒤져가지고 자 석관동 제일은행 지점에서 그 현금을 해약을 했어요. 통장 2억 해약하고. 8천 네. 뭐 몇만 원을. 그래서 이걸 현금 개수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현금 해약을 해서 현금 개수 없이 광교 인근에 있는 B은행 이 은행이 어딘지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B라고 붙인 겁니다. 네. 광교 인근에 있는 B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이렇게 쏴진 거야. 예. 그러면 이제 SK 직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겠죠. 네. 그래서 딱 무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거를 바로 수표로 찾아가지고 조은행 그 옆에 바로 광교 지점에 가가지고 이거 자기합수표로 빨리 발행해 줘요. 해가지고 자기합수표로 발행해가지고 조은행 그 유공 계좌로 이 송금을 했다 하는 게 이제 최태원 회장 이야기인데 마침 요 최 회장 쪽에서 요 광교 지점에서 30년 동안 창구 출납 업무를 한 직원이 있어. 그 직원을 증인 신청했구나. 수배를 해가지고 예.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 직원이 말하기를 자 석관동 제일은행 지점에서 현금 해약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 개수 없이 광교 인근의 B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직원 하나가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현금을 안 찾고 석관동에 있는 그렇죠. 통장은 해지해 주시오. 예, 그런 다음에 해지하고 여기 있는 돈은 현금으로 찾았다 치고 이 안에 있는 광교- 돈은 그대로 바로 보내줘라. 광교 인근의 B은행 계좌로 쏴주세요. 그래서 쐈고 쏘는 사람 명의는 직원 명의로 쐈겠죠. 그렇죠. 무통장으로 무통장으로 이제 쏜 거니까. 쐈죠. 그 직원이 이제 이거 저 최 회장 계좌니까 그 최 회장 그 위임장 받아 가가지고 본인이 대리인으로 위임 받아 가가지고 해야죠. 예, 셀 그거는. 필요 없었다. 어차피 그 통장에 당연히 이 있는 돈 계좌 추가 그 최태원 회장이 그 개설한 그 계좌니까 아무리 통장에 있는 일회성 돈을 다 계좌라도 현금으로 찾아서 여기다 쌓아놓고 이 돈을 어차피 송금할 거니까 그 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세볼 필요가 없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요 직원이 요 이제 B은행 한테 자기합수표로 발행을 해달라. 예. 2억 8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합수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종원행 광교 지점에 가가지고 유공 계좌로 요 B은행의 자기합수표로 송금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SK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30년 전에 우리
팀장님, 형님, 선배들이 네.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지금 모르지. 뭐 남아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남아 있는다고 해도 기억도 못 해요. 얼마나 많은 그 뭐 자금 거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마 예, 정확하게는 뭔가는 기억을 못 할 입증은 거란 못 말이죠. 하겠지만 이게 가능하다. 네. 음. 그래서 SK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같은 조건으로 실험해 보니까 한 4분대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네. 4분대에 가능하더라. 그래서 뭐 7분에 못할 거 없다. 자금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뭐냐면 야 그러면 광교 인근에 그 B 활용했다는 거쳤다는 B은행 계좌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좀 내봐라 그랬는데 SK에서 이걸 또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B은행 계좌를 특정하지를 못한 거야. 하면서 이거 30년 전에 좀 거래고 직원들이 뭐 쓰던 남아 뭐 있는 복잡한- 것도 없고 지금 그룹에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금융기관에는 당연히 없어요. 금융기관에 뭐 몇 년이나 보관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 보관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은행 수표이긴 한데 어떤 통장에 들어갔다 나온 건지를 그렇죠. 뭐 수표 뭐 사본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도저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B은행 계좌를 특정하지 못하네. 아니 그러면 자금 동일성 인정하기 어렵지? 뭐 그런데 이렇게 자금 되는 동일성이 겁니다. 인정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특유 특유 재산으로 재산으로 이제. 이게 원천이 그러면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돈이 그 원천이구나. 그걸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고 그게 요렇게 변신해서 GSK 지주회사 지분이 되었으니 예. 이게 특유 재산성이 있는 거다. 아버지 자금을 증여받았으면 그거는 최태원 회장 개인 재산인 거고 결혼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내돈이 재판부에서 들어갔다. 의심하는 건 그게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네, 그거 동일성을 인정하기 좀 어려운데 동일성이 아니라면 누구 다른 돈이라는 건데 다른 돈이라는 그럼 거죠.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의 친구나 혹은 지인이라고 쳐보죠. 네. 그럼 그 지인이 돈을 어떻게 주던 빌려주던 해서 최태원 회장이 그 돈 받아서 대한텔레콤 주식을 산 거라고 네. 가정하더라도 네. 그래도 최태원 회장 재산 아닙니까? 그 돈의 출처를 결국은 나중에 재판부에서는 예. 어디까지 이제 끌고 가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예. 최종현 회장한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비자금을 최종현 회장한테 준 게 있고 예. 네. 그 300억이 뭐 SK 그룹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네. 이동통신 자금으로도 쓰이고 태평양 증권 지금 이제 그 위에 SK 증권으로 이름 바꿨죠. 그렇죠. 태평양 증권 인수 자금 일부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어떤 그 생활 자금으로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 대한텔레콤 지분 사는데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특유 재산이 안 되는 거죠.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이 88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6년 차에 있었던 저 돈이니 저게 본인 공동재산이다. 친아버지로부터 다이렉트로 와서 이렇게 간 거니까 저쪽 처가하고는 안 섞인 돈인가라는 걸 주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노 관장은 어. 저 우리 엄마가 뭐 생활비로 뭐 얼마 준 거 사실은 그게 이거 근원이다. 그거는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한테 비자금으로 300억 원 건넸다는 부분. 물론 SK에서는 그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예. 비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돈들이 혼화되어서 뒤섞여 가지고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공동생활 자금으로 갖고 그것이 대한텔레콤 지분을 사는 자금의 근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해서 그렇게 산 SK 주식의 가치를 올렸고 그게 오늘날 SK 주식이 됐으니 노 관장은 당연히 내조자로서 그 경영 활동을 지원을 한 셈이니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간 거죠. 2심 재판부는 그 돈이 아버지에서 받은 그 돈이 온 게 정황상 아닌 것 같으니 11만원은 어떻게 가냐. 그 돈은 그냥 그날까지 수표 입금에 급하니까 예. 최태원 회장이 집에서 전화해서 저 누구 엄마 지금 빨리 저 2억 8천만 원만 어디 좀 잠깐만 이쪽으로 좀 보내 이런 돈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예. 주장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저게 3시간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건가요? 뭐 사실은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길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그 시간 내에 어떤 그 충분히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 중간에 거쳤다는 그 B은행 계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또 지목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아버지한테로 다이렉트로 받은 건지를 입증해라. 그래도 계좌도 지목을 못하고 7분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동일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돌아간 거죠. 제가 이야기는 저게 만약에 뭐 입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1심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그 뭐지 판결이 2심 재판처럼 나왔을 텐데 저거는 입증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SK 주장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거는 그 동일성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상가나 결혼식 갈 때 네. 어이 그 김상훈 기자님 나 좀 이번에 못 가는데 먼저 내주세요. 그 저 친한 친구인데 네. 저 한 20만 원만 좀 보내줘. 내가 나중에 내일 내가 줄게. 보내줄게. 그렇죠. 라고 해서 이 돈이 갔으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 줬으면 돈이. 내 돈 간 게 아닙니까? 그 독일성이 인정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저것도 부분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2심 재판부도 굳이 그렇게 다이렉트로 갔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딴 돈이라고 하는 게 예. 그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SK에서는 직접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니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중간에 거죠. 거쳤다는 그 계좌를 어느 은행에 어느 그 계좌를 거쳤냐 입증을 해라. 그거를 밝혀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94년 5월 달에 최종현 회장 계좌에서 빠져가지고 5개월 뒤에 최태원 회장 계좌에 넣을 때도 중간에 거친 은행이 있잖아요. A은행 계좌가 있잖아. 그거를 SK에서 그 자료까지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은행인지 제대로 뭐 해명을 소명을 못 하네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10월 달에 최태원 회장 제1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들어온 거를 한 달 뒤인 11월 달에 조흥은행 광교 지점에서 와. 유공으로 갈 때 그때는 또 B은행 계좌를 중간에 거쳤는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야 이거 어딘지 입증을 좀 해라. 자료 찾아가지고 갖고 와봐 이랬는데 못 갖고 간 거야. 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못하네?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는 좀 뭐 그 돈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최초로 공개된 게 있어요. 노관장 쪽에서 최초로 공개한 걸 뭐랬냐면 어머님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91년경에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노태우 부인 김옥수의 메모, 선경 300억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50억짜리 약속금 이제 6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저기 300억 비자금 주고 약속금으로 받은 거다. 나중에 회수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관장 쪽에서 주장을 했죠. 재판부에서는 이 300억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거 300억이 SK 그룹으로 들어가 가지고 태평양 증권 인수 자금에도 쓰이고 이통 사업 자금으로도 쓰이고 최태원 노소영 부부에 대한 금전 지원에도 사용됐네. 그러니까 최태원 명의로 대한텔레콤 지분을 매수를 했지만 그 근원은 혼화된 자금이다. 섞였다. 예, 섞였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부의 공동 생활 자금이다. 그래서 주 SK 지분은 분할 대상인 거다. 그래서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SK의 가치가 상승했고 주식 가치가 그러면 노소영이 최태원의 어떤 대체제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뭐 내조도 하고 했으니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 그 전에 처가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생활비 썼고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는 텔레콤 샀습니다. 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치. 명확하게 이렇게 통로가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완전히 그 현금 전업이 이렇게 간 거라도 치더라도 예를 들면 명세표가 뭐 있다라고 하면 처갓집에서 돈을 받았으니 생활비가 따로 안 드니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텔레콤 주식 살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근데 처가에 이제 그 도움을 뭐 받았다고 봐야 합리적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제1은행 석관동 지점 계좌가 개설되고 돈이 들어오고 돈 빼고 나서 바로 해지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개설된 계좌인 거지,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SK 입장에서도 다이렉트로 자, 왔다. 이게 유공이 가지고 있던 대한텔레콤 70%는 최태원한테 주기로 하고 2억 8,690만 원을 인출을 해서 7만 원 더 붙어서 갔는데 그 7만 원 더 붙어서 간 그게 독립성을 인정을 못 한다고? 더군다나 제1은행 계좌는 이제 사용되고 나서 바로 해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태원 회장의 매제 이제 김준일은 선경건설이 가지고 있던 그 30%를 또 이제 그 인수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최종현 회장은 이 두 사람한테 각각 돈을 얼마씩 줘가지고 대한텔레콤을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 직원들을 시켜서 본인 계좌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199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03년 4년 재판 때 그거를 갖고 오라고 하니 뭐 딸딸딸 뭐 뒤져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했지만 입증을 할 수는 거기 없죠. 중간에 왜냐하면 계속 거래한 계좌가 아니고 딱 그거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개설한 계좌이고 하다 보니 그거를 그 직원들이 남아 있는 것도 남아 있다고 해도 잘 기억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계좌를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다고 그거를 못 갖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재판부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또 인정을 해주니 그래서 혼화된 자금이다 대한텔레콤 주식을 산 게. 예, 그러니까 뭐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아니 300억 원은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뒤에 활동비가 필요할 때 그 활동비를 요구하면 우리 그 선경 SK가 지급하겠다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약속금으로 50억짜리 6개를 이렇게 주는 거지. 비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쓰고 나중에 그 원하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약속금 써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그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 수용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화된 자금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무조건 자금이 혼화돼서 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비자금을 그냥 사위한테 준 거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뭐 딸이 갔으니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뭐 수천억 원의 저기 비자금을 그렇게 받아서 그거를 이쪽 그 재벌 회장한테 뭐 몇백억 주면서 네가 좀 맡아서 관리해라. 또 여기도 뭐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300억 준 것도 이게 사실이지 않겠느냐. 근데 준 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파킹인 것 같다는 거죠. 진짜 야 딸도 갔으니 그 저 최태원 사위네 어려우니까 좀 줘라 해서 준 거면 줬으면 파킹이겠죠. 준 거라면. 준 거라면 약소금 따위는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네. 300억 원이 가고 약소금이 있다는 건 파킹이란 거죠. 사실상 파킹이라는 거니까. 네. 그러나 되찾아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SK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활동비 달라고 할 때 활동비를 달라 이제 노태우 그렇지, 대통령 측근에서도 자꾸 그렇지. 이 어르신 나중에 퇴임하시고 활동비 필요할 때 주세요.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우리가 약속해 드릴게요. 그래서 약속금 써가지고 그때 이거 제시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래 된 거지 뭐 비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돌려주겠습니다는 약속조로 한 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쪽 거고.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뭐. 2%는 판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7분이 가능하지 않느냐, 7분에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고 뭐 자금의 동일성 가지고도 싸우고. 근데 그게 이제 SK가 주장하는 게 이제 하나도 안 먹히다 보니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SK 지주회사 지분 이거
이것도 이제 60억에 30억으로 나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상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SK 그룹의 항변은 이제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그 300억이 비자금이라 치자. 그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지금 그 300억 비자금 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수해 가는 게 이게 맞냐? 그럼 이게 이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논할 게 아니고 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국고 한수에서 다퉈야 될 사안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맞는 말인데 저건 저쪽 변호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GSK 이것도 이제 자기 뭐 우리는 당연히 특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부부 공동 재산이 되려면 이 주식의 이제 가치 증가나 가치 유지 또 감소 방지에 뭐 노관장 쪽에 어떤 적극적인 기여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할 수도 없는데 좀 억울하다. 이게 우리한테는 자꾸 뭐 완벽한 증명을 하라고 그러고 뭐 노관장 쪽에서는 자꾸 재판부가 심지어 이렇게 추측까지 좀 더해서 이게 전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너무 불리한 재판을 이제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대법에서 이걸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 채팅창에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압니까? 블루 햅캣이라는 분이 다 좋은데 저 항변을 왜 SK그룹이 하냐? 최태원 그렇죠. 개인이 하면 해야지. 네. 왜 SK그룹은 주주들 돈으로 왜 회장 개인의 송사에 관여하고 있냐? 네.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네. 뭐 상당히 이제 그러네. 그런데 이제 뭐 야. 지금 아시다시피 1조 3,800억 원을 이제 주려고 하면 그렇죠.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팔아서 줘야 되는데 이게 대법에서 확정되면 예. 그러면 결국은 주식으로 뭐 지금 줘도 되고 팔아서 현금으로 줘도 돼요? 아니 현금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관장하고 합의가 되면 주식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 현금으로 노관장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확정이 되면 그러면 지금 친족들한테 준 거 회수해서 뭐 그 돈으로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덩어리가 큰 게 실토론 같은 거 실토론 같은 거 제가 아주 러프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실토론 최태원 회장 지분을 판다고 하니까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사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나서 팔고 나서 보니까. 양도세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고 났어도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주식으로 주는 게 대충 차라리 싸겠네요. 나오더라고요. 팔라서 양도세 내고 남는 돈으로 또 줘야 되는 거면. 그거 해도 한 절반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죠. 그러면 좀 크게 남아 있는 거는 뭐 GSK 이제 지분인데 뭐 이거 회사가 GSK가 자사주를 25%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회사의 자사주인 거고 그렇죠. 나중에 어떤 뭐 솔직히 뭐 경영권에 위협이 있으면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제3자한테 어떻게 해서 경영권을 지키는데 쓸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혼 소송에서 그 분배 결정에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룹 전체의 이제 지배 구조상의 문제이다 흔들리니까. 보니 지금 이제 그룹에서 좀 나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순수하게 뭐 예를 들면 저 뭐죠? 그 게임 회사 있잖아요. 스마트 게이트인가? 그게 권혁빈 회장 스마일 게이트. 스마일 게이트. 거기는 뭐 거기 뭐 지금 이제 6조 분할 같은데 SK 사례처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권혁빈 회장도 그대로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왜냐하면 회사 설립 초부터 같이 했죠. 같이 했잖아요. 같이 저기 설립해서 처음부터 지분을 가졌잖아. 내조가 아니고 아예 비즈니스를 같이 했다니까요. 네, 그런 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88년에 결혼하고 94년에 그 회사를 인수해서 그래서 키운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판부에서도 결혼 생활이 적어도 파탄 나기 전까지는 물론 최 회장은 아주 오래 전에 파탄이 났다고는 주장하지만 재판부에서 법적으로는 한참 뒤에 뭐 10 몇 년도 가서 파탄 났다고 보면 결혼 생활 자체를 한 20년, 25년
했으니 그 부분을 이제 기여한 걸로 봐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문제는 뭐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고 이제 법률심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에서 이 부분을 일찍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이 그 특유재산 인정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참 묘하다. 3시간이었으면 뭐또 3시간이었으면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3시간이었으면 달라질 거니까 11분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재판부의. 근데 그거는 정황상 그 돈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 안 맞으면 나 현장에 못 가니까 네가 뭐 20만 원만 부조금 해줘 한 후에 다음 날 내가 송금해 주면 그게 꼭 같은 돈 아니라도 내 돈인 거가 인정되는 거니 그게 11분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그렇게 SK도 흔적 남기느라고 그 재무팀 직원이 습관적으로 그 자꾸 세탁을 해놔서 그렇지 그거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김서원 대표님 말씀처럼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아버지로부터 다이렉트로 온 돈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결혼을 88년에 하고 94년에 그런 인수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 돈, 시아버지의 돈이 남편한테 바로 가서 남편이 인수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내가 그게 뭐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든 그 누구의 그러니까 민간인의 누구든 기여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다. 잘 모르겠습니다. 특유자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에 자금과 혹은 지원하면서 이건 군사비로 전용하지 말고 그 군량미로 전용하지 말고 민간인들에게만 주셔라고 쌀을 주는 게 이게 군사적으로 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쌀이 안 갔으면 민간인한테 갈 쌀이 군대로 가는 거니까 사실상 다 알아서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요. 그걸 꼭 민간인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증여 자금이 그 정말로 최종현 회장의 계좌에서 나온 걸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 분할 비율 자체가 야 그러면 주 SK 지분은 분명히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돈으로 대한텔레콤 산 게 그게 근원이 맞으니 분할 비율을 예를 들면 주 SK에 대해서는 뭐 90대 15로 한다든지 기여분이 있다.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제 65대 35로는 이제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별도로 이제 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놀라운 건 2억 8천만 원으로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게 정말 뭐 놀랍네요. 그런 거 흔합니다. 아니, 그 시작은 그렇게 한 거니까. 시작은 그렇게 한 거니까.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네. 이 냈던 증여세보다 네. 더 많은 증여세를 낸 사람이 전국에 수두룩해요. 상속세는 지금 많이 내고 있지만 그 재산 일구는데 최초에 들어갔던 증여세는 진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당시에 최종현 회장님도 참 알뜰했던 분이네요. 아들한테 주는 건데 2억 8,690만 원만 주게 줬네. 나 같으면 그냥 3억을 빼주든가 대충 할 텐데. 뭐 이 흔적 남기려고 그런 거였겠죠 처음부터.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중에 이유 또- 없는 돈은 아니고 분명히 그 붙어 있는 게 이유가 있는 돈일 텐데. 미래 지금 상황을 예상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 이 흔적은 남겨놔야 되겠다. 나중에 논란이 된다.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뭐 계좌 이체 간의 뭐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갖다 붙인 경우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증여세가 싸다. 현금 증여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편집장님? 정도 가셨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11분 요거 7분 요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뭐 판결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보고 또 생각하고 이거 그림요 이거 어제 밤에 계속 또 오늘 사실 낮에도 좀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이거 누가 해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보면 그냥 대충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다 이렇게 A은행 계좌 옆에 화살표 이렇게 하고 넣고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 나이에 야. 이런 거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야, AI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진짜 사실 나중에 이제 언더스탠딩이 잘 되면 네. 나중에 그
저 김수원 편집장님이 네. 분명히 이 저 자산 분할 소송을 하실 수 있어요. 해야죠. 사실 우리 되게 아무것도 아닌 유튜브 채널일 때 네. 매일 나오시면서 혼자 키웠다니까 그렇죠. 솔직히. 일주일에 3번씩 나오시고. 아, 그럼 이거는 저희의 그 뭐 무슨 자산? 특유 자산? 특유자산. 이 아닙니다. 언더스탠딩.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김선 편집장한테 잘 못하고 그러면 화나시면 야 니네 이거 내라. 나가.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분할 대상이죠. 분할 대상입니다. 인정합니다. 네, MTN 기업경제센터의 김수원 센터장님 재밌는 이야기 네. 해주셔서 야 이럴 때 옛날에 이랬던 거야 우리나라는 그죠? 기업 재무팀 직원이 돈 찾으러 가면 다 알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탁해주고. 다뭐 눈 감고 이런 세탁하고. 업무를 주로 한 거죠. 뭐 사실 옛날에 예. 이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살라고 합니까? 답답해 죽겠다 진짜. 아무튼 김수원 센터장님은 훌륭하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